지금 임산부죠. 임산부가 군 생활한다라는 거는 북한에서 상상도 못해요. 저는 저런 데서 군 생활한다라고 하면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알 것 같은데요. 임신한 여군을 본 적이 없으세요? 저 봤습니다. 대부분 낙태를 했거든요. 북한군 호위사령부, 여기로 말하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에서 장성들을 담당 치료하는 특수과 간호장교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처럼 여성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 따로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빨래를 넣을 때도 남자들하고 혼합으로 같이 있는 부대에는 빨래 남자 빨래 여자 빨래 막 이렇게 그냥 사이 하나 두고 이쪽은 여자 거 이쪽은 남자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많이 불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할 때도 조금 이게 잘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막 줄을 섰는데 남자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여자가 막 남자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서로가 분리한 데 있었거든요. 막 우리 빨래 여자들 빨래가 남자들이 막 훔쳐갈 때도 있고. 군에서는 제가 남자들하고 똑같이 훈련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체격 자체가 다르고 생리학적으로는 다 다른데 왜 똑같이 훈련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총알을 뭐 여자 남자 가리고 오냐, 군인이라면 똑같이 훈련해야 된다 하고 반박을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대부분 저희는 들은 적이 없었고 여성들이나 남성들의 그 디지털 군복을 봤을 때 정말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투화 판문점 쪽에 보면 가끔씩 미국 군인들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망이 죽기 전에 저런 신발 신어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북한 친구들이. 가끔씩 이런 방송이 오거든요. 뭐 오늘 아침에 어디 서해 앞바다로 뭐 지금 침략해 와서 도발을 해가지고 북한이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미국이랑 그 한국의 군복 입은 군인들 사진들을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노동신문에 실린다던가 군인들한테는 계속 방송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알고는 있고. 지금 머리가 긴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먹고 머리를 기를 수가 없어요. 북한군에는 규정이 있거든요. 머리가 이것도 어느 정도 소위 중위 이런 계급에 따라서 머리 길이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머리를 길 수가 없고 그리고 자차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서서 여유롭게 머리를 빗을 수 있고 화장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뭐 눈썹도 정리하고. 사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저거 아침에 음료수까지 저렇게 마신다? 저는 저런 데서 군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임산부죠. 군복에 임산부 군복까지 나오는 거는 북한에서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임산부가 군 생활한다라는 거는 저희가 아예 생각을 못하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군복이 저렇게 임산부를 위해서 맞춰서 나온다라는 것조차도 사실 북한에서는 일반 장교들이 저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하는 군인들이 대부분 없어요. 부사관들까지 군생활 10년 안에 계급에 속하기 때문에 연애 자체를 못하거든요. 만약에 연애하다가 걸리면 풍기물란죄로 속해가지고 저는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식으로 쫓겨내려가 되거든요. 무조건 생활제대라는 걸 보내거든요. 생활제대라는 건 생활을 못해서 그러면 낙인이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앞으로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농장원으로 광산에서 광석해야 되고 그 신분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장교도 여기로 말하면 뭐 장교학교, ROTC 뭐 이런 데를 해서 장교 별을 다이아몬드로 박는데 북한에는 별이라고 하거든요. 별을 받고 소위부터 별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저렇게 임신을 하고 아예 임신을 하면 군생활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뭐 군복까지 맞춰서 나온다던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교인 경우에는 결혼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임신을 하면은 무조건 군생활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는 순간 대부분 보면 부부가 같이 하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집에 쉬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렇게 임신하면서 자기 커리어를 그대로 쌓아갈 수가 없어요, 여성들은. 결혼하는 순간 그냥 아예 주부로서의 삶만 살아가야 되는 게 북한 여성들이거든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냥 당연하게 계속 받아들여 왔던 점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나는 시집을 가고 아기를 임신했으니까
집에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 그리고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려야지 막 이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조금 들어와서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여성들이라고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임신하고 아기를 가지면 집에서만 쉬어야 되나? 우리도 그 가정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요금 조금 마인드가 바뀌긴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참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냥 국가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익숙되어 있는 삶인 거죠. 임신한 여군의 분들이 없으세요? 저 봤습니다. 대부분 낙태를 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일반 군인들이 혼전의 임신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앞으로의 그 삶에도 엄청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이 친구들이 상대가 어마어마해요. 한 개 여단급 여단장이라든가 한 개 대대급 대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가족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니면 같이 연애를 하던 남자의 애를 임신했다던가 근데 걸리는 즉시 이 사람들이 인생은 끝나버리니까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뇌물을 거이고 그리고 낙태 수술을 하는 거죠. 그 낙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대에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생리가 멈춰가지고 냉병 때문에 입원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에 수술을 해주고 회복까지 한 다음에 부대 복귀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솔직히 저도 군생활 6년 중위의 계급을 달고 있으면서 연애는 해봤어도 막 이렇게 가정을 꾸린다, 전역하고 가정을 꾸린다 이런 생각은 해봤어도 군생활 가정에 가정을 꾸린다 상상도 못했던 점이에요. 이건.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생명 부활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생명 부활권이라고도 합니다. 새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볼 터치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저 충격먹었는데 손에 문신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북한에는 문신이 있는 군인 한 명도 없거든요. 네, 문신이 있으면 바로 군에서 제외. 네. 아니요. 군인이 일반적으로 저렇게 애완용을 키울 수가 없어요. 네.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북한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그 동물들한테까지 먹일 것이 없거든요. 그래 부유한 층이 아니면 애완견을 키울 수가 없어요. 오, 저희가 군생활하면서 저렇게 했으면 바로 나가 엎드려 뻗쳐. 그래, 너무 여유로워. 네. 그리고 자차 타고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브이로그를 찍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지금 보니까 눈에 속눈썹을 붙인 것 같거든요, 지금. 북한에 저거 상상도 못해요. 어디가 군기가 없이 감히 군인들한테, 군인들이 눈에다가 저런 걸 갖다 붙여. 계급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아니, 계급이 높아서도 저렇게 눈에 저런 거 붙이는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요즘에 MZ세대라고 해도 생각조차 불가능한 거죠, 저거는. 그리고 핸드폰으로 저렇게 브이로그 찍는다? 저거 힘든 겁니다, 저거는. 핸드폰은 있어요? 있어요. 장교들한테는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내 중심에서 군생활하는 친구들은 핸드폰 신호가 터지는데 외곽에서 하는 친구들은 신호가 안 터져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랑사바 여기다 이렇게 착 차고 다니고 여성들인 경우에도 여기다가 차고 허리띠에다 차고 다니거든요. 요즘에는 그나마 핸드폰이 너무 활성화가 돼서 10명당 8명이 가지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교들은 또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 병사들한테다가 야 집하고 연락시켜줄게. 대신 엄마한테 돈을 보내라고 해. 그러면 전화해주는 대신 엄마들은 돈을 보내서 이런 걸로 해서 뇌물을 받고 지휘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중대생활 숙박시설이 따로 있고 한 개 소대가 한 침실에서 사용을 해요. 온돌방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방이 엄청 작아가지고 한 개 소대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30명이 15명, 15명씩 자야 되거든요. 중대생활하면 막 애들 잘 씻지 않아서 냄새도 나고 제가 저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마지막 그 사격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그냥 권총으로 그냥 탕탕탕탕탕탕 그냥 막 쏘는 거예요. 아니 탄알도 아까운데 왜 저렇게 많이 쏠 수가 있지? 막 군생활 6년을 하면서 총을 총 30발밖에 못 쏴봤어요.
왜냐면 실탄이 부족하고 대신 무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탄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격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총 쏘는 거. 저런 실탄 훈련을 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군 생활을 내가 만약에 저기 가서 한다.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자신이에요. 저 한국에 와서도 솔직히 군에 받아달라고 갔거든요. 근데 안 받아서요. 탈북민이라고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저는 군 생활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저분들 입장에서는 늘 해왔고 익숙했던 부분이니까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보다 그 더 열악한 상상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그 북한에서 직접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솔직히 놀라거든요. 식단 부분, 군복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군인들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화장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머리 자체도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고 그리고 군인이라면 저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사실 북한에는 군복 입는 것도 그 시간 분초를 아끼면서 군복 입는 것도 딱딱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 걸어 다니는 것도 이렇게 걸어 못 다녀요. 군인들 경우에는 1분에 120보를 걸어야 되거든요. 너무 규칙적인 없는 곳에서 먹지도 못하면서 규칙적인 생활만 빡세게 정말 훈련을 받아왔는데요. 저런 영상을 보면 진짜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저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군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